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폭군의 셰프 11회는 너무 눈물이 났는데요. 생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에 대해 알게 된 이연이 지연과의 약속 덕분에 또한 성군이 되어 어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생모의 유언 덕분에 폭주하지 않았고 대왕대비와 석수라를 들며 대화를 해볼 결심을 하기까지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너무 짠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열받게도 재산대군이 연희군인 척 기면탈을 쓰고 대왕대비를 죽이는 바람에 궁한 사람들은 모두 연희군이 복수 때문에 폭주했다고 믿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재산대군의 계획을 알게 된 임송재마저 이안을 구하고자 대신 활을 맞고 사망했는데요. 12의 예고를 보니 원작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12의 예고에서 폐위되어 유배를 가는 연희군을 지연과 수락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탈출시키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원작에는 아예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폭군의 셰프 마지막 회를 미리 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재산대군이 꾸민 계략 때문에 살구지 숲으로 유인당한 이연은 끝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재산대군이 보낸 사병들에 의해 붙잡혀 궁으로 끌려가는데요. 재산대군을 마주한 이연은 자신을 배신하고 왕이 되고자 했던 이가 바로 재산대군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재산대군은 자신이 직접 보위에 오르지 않고 대비의 친자인 진명대군을 왕위에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반정을 일으킨 자가 보위에 오르는 건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고 어린 진명대군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제 마음대로 국정을 다스리는 것이 더 편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이후 반정으로 폐위된 이연은 유배지로 끌려가는데요. 이에 지영은 전하를 구해야 한다고 여겨 공길과 수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요리 연구를 위해 조선에 남아있던 당백룡까지 합세해 유배지로 향하는 이연을 탈출시킵니다. 무사히 탈출한 이연은 자신과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길금이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이들은 강화도 근처에 터를 잡고 반정 세력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이원은 자신을 쫓는 반정 세력의 뒤를 치기 위해 덫을 놓고 숲에 숨어 있었고 공길은 궁에 몰래 잠입해 자신의 누이를 죽인 강목주를 죽여 누이의 복수를 완성하죠. 이원이 이끄는 군이 반정 세력을 거의 몰살시켜가자 다급해진 재산대군은 지영을 납치한 후 이원에게 그녀를 구하고 싶다면 홀로 자신이 정해준 장소로 오라며 만약 혼자 오지 않는다면 대령 숙수는 죽는다고 협박합니다. 이에 이연은 숙부와 단판을 짓고 지영을 구하기 위해 재산대군이 정해준 장소로 오르는데요. 이연의 칼에 재산대군은 무참히 쓰러졌습니다. 이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재산대군은 결박해두었던 지영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반대편 손에 든 칼날로 지영의 목을 겨누었죠. 지영의 목에 칼날을 들이댄 재산대군의 두 눈이 악기처럼 휘번덕거렸고 평정심을 잃은 연희군은 칼을 버리고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연숙수를 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이현은 지영 대신 재산대군의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일식과 함께 거대한 벼락이 재산대군의 위로 떨어지는데요. 재산대군은 천벌이라도 받은 듯 벼락에 맞아 새카만 숯덩어리가 됩니다. 재산대군이 죽고 금방 절명할 듯 선혈을 쏟는 이현은 지영에게 꼭 다시 만나자고 말했고 그 순간 이현의 품에 있던 망원록에 적혀있던 활자들이 빛을 발하며 날아올라 지영의 온몸을 휘감아 올랐습니다. 그렇게 지영은 망원록을 들고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눈을 떠 현실로 돌아왔죠. 지영의 손에 있는 망원록은 여전히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지영은 자신이 꿈을 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영의 손에는 이연이 준 반지가 있었죠. 이에 지영은 조선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지영은 이연을 그리워하며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몽루아라는 작은 레스토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슐랭 투스타가 된 지영의 레스토랑에 이연이 망원록을 들고 나타나는데요. 지영이 앞에 있는 이연은 환생에서 기억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영이 연모했던 바로 그 조선시대의 이연이었습니다. 지영에게 반려가 돼달라고 고백하던 이연은 너가 내게 돌아오고 싶은데 못 돌아오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든 내가 널 찾겠다고 했었는데요. 이연은 재산대군의 칼에 맞아 숨이 끊어지기 직전 지영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좋다고 생각했고 지영을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라지는 지영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지영이 들고 있던 마운록의 한 페이지를 뜯게 됐죠. 이연이 찢은 페이지는 바로 그가 지영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요리 환세반이 적힌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지영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요리라는 이름을 지은 처선한테 삐졌던 연희군은 환세반 덕분에 지영의 세계로 올 수 있게 됐으니 처선한테 완전 고마워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건데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눈을 뜬 연희군은 우거진 나무 너머로 삼경이 깊은 야심한 시각에도 도성을 밝히고 있는 기묘한 불빛들을 보고는 바로 이것이 지영이 살고 있는 미래라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연이 바로 지영을 찾아오지 못했던 것은 그가 미래로 오자마자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연의 친사람은 대한민국 젊은 여성 사업가의 아이콘인 한혜주였습니다. 혜주는 자신이 친남자가 자꾸 이상한 말투로 과인이 왕이라며 대령 숙소를 찾자 사고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한혜주는 즉석 조리식품 브랜드 수라상 런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연이 어서 수라상을 올리라고 소리치자 한혜주는 즉석 조리식품 수라상의 핵심 메뉴인 궁중요리 용봉탕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이연에게 줍니다. 그런데 용봉탕의 맛을 본 이연이 이건 가짜라며 용봉탕은 닭과 잉어를 함께 끓여낸 탕국인데 이 닭은 수라에 오르는 오개가 아니라 그저 모양만 비슷한 교잡종일 뿐이라고 콕 집어 비판하고 수라에 오르는 용봉탕에는 잉어가 아니라 금강유역의 진상품인 종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죠. 이에 한혜주는 이연이 수라상의 레시피와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과 모델 뺨치게 잘생겼다는 점을 이용해 수라상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자 이연에게 함께 일하자며 수라상의 전속 모델 겸 요리 자문이 되어달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이연은 연지영이라는 이름의 숙수 여인을 찾아달라고 조건을 내걸죠. 사실 한혜주는 이미 연지영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떠오르는 신의 셰프이기에 지영을 모르는 사람은 최근 요식업계 관계자 중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연은 지영의 레스토랑으로 찾아올 수 있었던 건데요. 한편 지영은 보조 요리사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한 수십 명의 이력서들 보다가 가장 눈에 띄는 지원자 백연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리학교 최연소 입학에 수석 졸업한 백연희는 바로 절대 후각을 갖고 있는 길금이의 환생이었어요. 그렇게 길금이는 지영을 따라 미래로 가진 않았지만 조선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낸 뒤 환생하여 500년 만에 다시 지영의 옆에서 함께 요리를 하게 된 거죠. 한편 이연 또한 지영과 함께 몽로아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안 그래도 성황이었던 지영의 레스토랑은 서빙을 맡은 이연을 보러 몰려든 여성 손님들로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이연은 이제 제법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테이블과 홀을 정리하고 초크보드 입간판을 세웠죠. 이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오픈이라 쓰인 팻말을 돌려놓는 이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서려 있었는데요. 주방 안쪽 벽면에는 지영과 이연이 찍은 네컷 사진도 붙어 있었죠. 사진 속 지영과 이연은 햇살같이 따스한 미소를 얼굴 가득 머금은 채 오롯이 뺨을 맞대며 싱그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지영과 이연이 결혼식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